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작가 존 맥스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쉬운 선택보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신뢰받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선택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지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을 나눈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정치권과 보건당국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정책들, 이 완화 조치들, 이런 것들이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적절한가 혹은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쉬운 선택보다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이 말을 한번 새기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5월 13일 캘리포니아와 LA를 중심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 그리고 유익한 정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435만 7천 명, 사망자는 29만 5천 명이고요. 미국은 확진자가 141만 7천 명, 사망자는 8만 4천 명.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2만 2,800명이 늘었고요. 사망자는 1,630명이 늘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2만 명 정도, 그리고 사망자가 한 1,000명 정도 해서 굉장히 양호하게 요 증가율이 다운되고 있다 해서 좀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오늘 다시 이번에 뛰었네요. 22,800 그리고 1,600 뛰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캘리포니아 확진자는 7만 1,000명, 사망자는 2,882명. LA 카운티 확진자는 3만 3,247명, 사망자는 1,617명.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는 확진자가 3,602명, 그리고 사망자는 77명입니다. LA 카운티 스테이 홈 명령이 좀 더 연장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죠. 12일 오전에 열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회의에서 보건 책임자인 공중보건국의 바바라 포레어 국장이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우리 LA 카운티 관내의 비즈니스와 개인에 대한 제한적 조치는 좀 더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도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15일 날 그 스테이 홈 조치를 푸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LA 카운티에서는 스테이 홈 명령이 이번 금요일 15일까지가 이제 기한이죠. 그렇게 기한으로 갖고 있고 이후 보건 책임자와 주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하고 비즈니스 재개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해 오고 있는데요. 보건 책임자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빠른 시일에 그 오픈되는 거, 혹은 행정명령이 풀리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국의 바바라 포레어 국장의 얘기한 요 기사는 어제 저녁 때 난 기사입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 이야기는 오늘 아침 기사가 난 내용인데요. 슈퍼바이저 이야기는 바바라 포레어 국장의 얘기가 잘못 전달됐다, 이겁니다. 국장이 발표한 문장의 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고 언론이 자극적으로 기사를 써서 8월까지 스테이 홈이 연장된다라고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스테이 홈이 이번 금요일까지 제한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LA 카운티 그 보건국장이 연기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맞는 얘기죠. 보건국장이 연기를 해라 말아라라고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뿐이죠. 그런 얘기고, 그 슈퍼바이저 얘기는 스테이 홈에 대한 각종 제한들을 완화하는 것이
우리 LA 카운티 주안점이다. LA 카운티의 주안점, 포커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런 그 제한 조치들이 점점 완화해 갈 것이고, 나는 안전한 대로 많은 비즈니스들이 경제를 재개하는 것을 원한다. 이를 위해서 보건 전문가들하고 커뮤니티 관계자들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좀 나누고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릭 가세티 LA 시장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CNN에서 한 얘기인데요. 바바라 국장이 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너무 겁먹거나 기겁하지 말아라. 스테이홈 명령은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한두 주 안에 획기적으로 코로나가 사라지거나 어떤 변화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6주, 2달 이렇게 행정명령을 고정해서 바뀌지 않는, 이렇게 하진 않겠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저녁 그 바바라 포레어 국장 기사와 오늘 아침 슈퍼바이저 얘기, 그리고 시장 얘기, 이 사람들이 기사를 보면서 정치권의 얘기와 보건당국의 얘기가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죠. 정부 당국에서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불만과 불안을 아무래도 좀 달래기 위해서 경제 재개하기 위한 그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건 당국에서는 통계 수치로 지금 보여주는 것들이죠. 사망자, 일일 사망자 숫자와 감염자 숫자를 가지고 봤을 때 지금 경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여기서 오는 그 갈등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많이 혼동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여러분도 잘 판단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관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그 의견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제로 식당 내에서 식사하는 거, 그리고 쇼핑몰, 야외 박물관 등 오픈할 수 있다라고 이동 제한령을 일부 완화했죠. 그리고 그 카운티와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이것들은 적용해달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차등하는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그 유연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조건부 완화인데요. 식당 같은 경우 내용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그 완화 조치가 최근 14일, 그러니까 2주 동안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말아야 되고요. 확진자, 10,000명당 확진자가 1명 혹은 0명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걸 보면 LA 카운티나 오렌지 카운티처럼 인구가 많은 이런 도시에서는 사실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는데요. 먼저 온라인 메뉴판이 준비돼야 되고요.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한인식당 같은 경우는 컵이라든지 냅킨, 그리고 숟가락, 수저 이런 통들이 준비되어 있죠. 이거 없어야 되고요. 미국 식당에 가면 케찹이라든지 잼, 후추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 그 냅킨으로 이렇게 포장된 스푼이나 나이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야 되고요. 그 투고할 경우에, 손님이 투고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예전에는 그 종업원들이 투고에 박스에 담아서 이제 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거 안 됩니다. 직접 컨테이너 박스를 주면 손님들이 직접 담아서 본인이 가져가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고요. 사무실에 관해서도 이제 일부 그 오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첫째는 온라인으로 업무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닌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는 출근하는 모든 직원들을 일일이 체온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직원 간의 6피트 거리를 둘 수 있도록 가구 배치를 해야 되고, 공용시설을 없애야 된다. 공용시설 하면 예를 들자면 커피를 이제 놔두고 공동으로
먹게 한다든지 이런 시설인데 이런 시설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쇼핑몰 같은 경우도 크레딧 카드 결제라든지 핸즈프리 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하나는 손님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리, 들렀다 가는 거리, 이런 데는 뭐 들렀다 가는 장소, 이런 데는 반드시 수시로 소독을 해야 되는 이런 거를 전제로 완화 조치를 해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죠. 그러면서 완화를 했는데 이게 완화라고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사실은 조금 영업장 주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헷갈리고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의 코로나19 예산으로 여야가 지금 대립 상태에 있습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3조 달러를 더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넓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만일에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국민들의 생명과 생계를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3조 달러라고 하면 그 비용 안에는 우리가 그 실업수당으로 연방정부에서 주고 있는 그 비용들이 올 7월까지로 이제 제한을 했는데 그거를 1월까지 연장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1인당 1,200불씩 줬던 것, 이것들을 한 번 더 주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각 주정부들에 지원하는 비용, 의료 종사자와 병원들에 지원하는 거, 그리고 주택 임차료, 렌트비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포함된 3조 원입니다. 근데 이 3조 원이 최근 의회에서 코로나19를 위해서 예산안을 세운 게 2조 8천억 달러인데 이보다 2천억 달러가 더 많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연방정부가 1년 예산으로 4조 8천억 달러를 쓰고 있는데 4조 8천억에 비해서 3조 달러라고 하면 거의 거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버금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천문학적인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에 통과되어 있는 4개의 법안, 4개의 법안 2조 8천억 달러, 이것을 지금 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도 아직 보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3조 원을 더 푼다라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일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이번 주라도 하원 의원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하원 의원은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상원 의원은 공화당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첨예하게 붙어 있는데, 민주당이 만일에 하원 의원을 통과시켜서 이걸 상원 의원에 올렸을 때 공화당이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이건 아니야 그러고 뺄 수만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 주정부의 어떤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정책이나 발표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이거를 또 보이콧하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한번 지켜볼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얼바인 시정부에서 캘리포니아 규제 완화에 맞춰서 시정부 기관과 비즈니스 영업 재개 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얼바인 내 식당의 야외 식사를 허용하는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식당에서는 야외 페리오, 그리고 공동시설, 야외에서 이용할 그 식당에서 쓸 수 있는 공동시설, 그리고 주차장을 활용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킨다면 식사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얼바인에 있는 식당들은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언제 개학할 수 있을지 관심이 끌고 있는 상황인데,
칼스테이트에서는 오는 가을 학기에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칼스테이트 티모시 화이트 총장은 코로나 확산 방지와 학생들 그리고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온라인 수업할 것을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임상 간호 수업이라든지 과학 실험, 공학 실습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운 과목들은 예외로 규정을 두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의 날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A는 최고 74도, 최저 57도, 약간 흐리고 대체로 맑은 날씨겠고요. 내일은 오늘과 비슷한 75도, 최저 59도, 흐리고 선선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동부 뉴욕은 최고 62도, 최저 47도로 맑고 선선한 날씨고요. 내일은 최고 65도, 최저 57도, 오늘보다 다소 포근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에 대해서 저마다 대하는 그 자세가 다르고 정책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현명한 선택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LA 사는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